뭐 강미연 TV 상원 청문회 미치키 맥코넬 미치키 맥코넬이 부인이 이제 중국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중국계 여인 중국계라고 이 맥코넬 의원에 대해서 비판했던 언론이 바로 뉴욕 타임즈예요. 그럼 뉴욕 타임즈는 뉴욕 타임즈 여러분들이 까는 글로벌리스트 대표 언론 아니야. 근데 뉴욕 타임즈가 왜 이 맥코넬 의원 부인을 까겠어요? 맥코넬 의원과 맥코넬 부인을 왜 까겠습니까? 왜 까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단지 그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시면 너무 포괄적이고 그렇다. 다 개파가 다 있다. 인드라 국기본 개파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트럼프도 국기본이 임명했잖아. 그 QAnon 음모론에도 글로벌리스트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무슨 일도 알 수 없지만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 QAnon 음모론조차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년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입니다. 이 회의 내용에 대한 분석입니다. 유튜버는 홍콩 기자 출신으로 베이징에서 기자 생활도 해봤고 뉴스 사이트가 마지막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중국통이라고 할 수 있죠. 분석 결과는 리커창이 빼앗긴 권력을 리커창 하면 공천당이죠. 많이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대비해 분석했는데 이번에는 훨씬 많은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리커창과 공무원의 작품같이 시진핑 측근들의 정책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2018년 원래 공무원의 직책인 경제주도권을 시진핑이 박탈한 후 측근들에게 맡겼는데 측근들 중에 똑똑한 놈이 하나도 없기에 이런 구체적인 조치를 생각해낼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회의 내용과 기타 언론의 플레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진핑이 리커창도로 자기가 저지른 난장판 수습하라고 한 발 무너졌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즘 호주와 철강 석탄 무역 전쟁, 러시아가 중국 전력 공급을 끊어버리고 중국의 기업 전력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면 금속, 철강, 석탄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공천당파 리커창이 전력을 되찾은 시기와 맞물려 떨어지죠. 시진핑이 정신대로 가지 않고 차기 권력을 공천당파에 넘길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권력을 넘겨야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말했듯 대륙주 황제는 중국의 정신대로 가는 걸 싫어합니다. 구보 황제에게 대들지 말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분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뭐 이렇게 했다. 흥미로운 게 천안문 사태 때 반체제 지도자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책도 쓰고 정치평론도 하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시진핑과 와우닝을 욕하고 있습니다. 방금 장쩌민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올렸는데 금방 삭제됐네요. 현재까지는 이제 장쩌민 사망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있을 확률도 있죠. 안타깝게도 이번 소식이 좀 빠른 편인데 소스가 확실한 것인지 아니면 확인도 하지 않고 일단은 공지하고 보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과거에 같은 사례라면은 다시 여태까지 어쨌든 태자당이든 무엇이든 간에 시진핑이가 상하이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차기 주자 원래는 리커창에게 돌아가는 것이 순이긴 해요. 리커창에게. 근데 이게 모르게 됐다 이거죠. 새로운 황제가 구유 황제가 됐고 그 다음에 상하이방이 분열되고 시진핑이 상하이방에서도 나와서 독자화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갈지 알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리커창에게 유력하게 보는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인드라는 리커창도 중요하지만 이 양양과 한정, 왕양과 한정도 주목해보자
라는 입장입니다. 왜냐? 그것은 지난 시기에 보시라이와 시진핑 중에 둘 다 상하이방이었는데 보시라이를 아웃시키고 대륙주 황제가 시진핑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라이나 시진핑의 공통점이 이 다이아몬드 수저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수저. 재벌 2세란 말이에요. 재벌 2세 말하자면. 그러한 어떤 재벌 2세 중에 보시라이를 아웃시키고 시진핑을 낙점한 거란 말이에요. 대륙주 황제가. 요때는 대륙주 황제가 자신의 정통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재벌 2세가 낫겠다. 자기처럼 무난한 성향을 가진 그런 애가 낫겠다 해서 시진핑 임명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대륙주가 시진핑을 임명했는지는 뭐 나중에 시진핑이 아웃된 다음에 좀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저 당시에는 보시라이나 시진핑이나 둘 다 재벌 2세 이미지지 자수성가 이미지는 아니었다. 트럼프도 재벌 2세 분위기잖아. 아버지가 성공했던 사람이고 그런 어떤 시대가 지나가고 이번에 바이든이 됐단 말이죠. 보면 바이든이 됐는데 바이든 아버지는 별게 없거든요. 어쨌든 킬빌은 아버지 후광에 입은 금수저잖아. 킬빌도 시진핑하고 비슷하잖아. 재벌 2세. 그렇게 봤을 때 바이든 임명이 시사하는 바는 뭐랄까 이제 자수성가형을 이제 지도자로 보는 거 아니겠느냐. 10년 동안은 이제 재벌 2세 누구 아들이다, 누구도 딸이다. 우리 국내에서도 맨날 누구 딸, 누구 아들 이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유행했거든요. 한 10년 동안은 이제는 또 다시 그거 많이 우려먹었으니까 다시금 어떤 자수성가형으로 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처음이 바이든이다. 그래서 왕양과 이 한정이라는 사람을 보면 보시라이나 시진핑처럼 금수저 출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방송에서 인터넷 한정 이 친구가 상하이방 출신인데 홍콩 쪽으로 갔고 양양은 얘는 광동과 양양. 그래서 이 광동과 홍콩 시위의 배우가 한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한정이라는 친구가 재밌는 친구인데 힘들어 얘기했죠. 얘가 핵심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친구다. 한정이. 그리고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는데 한정도 예외 없이 해외에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자신의 가족들이 뭐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다 미국 국적을 가진다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또 해외 자산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중국 공산당 공직자들 자신은 어쨌든 무슨가 로마 제국의 귀족들처럼 겸업을 할 수 없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집사 같은 애를 임명해서 그리스 노예 같은 집사를 임명해가지고 걔한테 자신의 재산을 위탁해서 맡기고 있거든요. 양양이든 뭐 등소평이든 장점인이든 뭐 시진핑이든 뭐 한정이든 할 것 없이 리커창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료가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다. 보시라이 얘기했죠. 이거는 국일본이 급하게 대륙주 황제가 인도라 생각은 그래요. 만약 대륙주가 황제가 못됐다면 다른 사람이 구호 황제 자리에 올랐다면 보시라이가 중국 지도자가 됐을 것이다. 대신 시진핑이 아웃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예? 국원 황제 자리를 많이 지난 10년 동안 드롭주가 안착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시진핑이 필요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 재벌 2세 분위기 나는 애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분간 10년 동안은 뭔가 자수성가한 그런 이미지를 요구하는 것 같다. 자수성가 이미지. 예. 니꺼창이든 뭐 왕양이든 한정이든 자수성가 이미지를 뭔가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국원 요구사항 그건 찾아봐야겠죠. 어쨌든 공통점은 자수성가, 금수저, 태자당 이름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수성가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5개로 쪼개져 되는데 양쯔강 이남, 양쯔강 이북, 티벳, 위구르, 동북삼성. 자, 하여튼 어떻게 될지 쪼개질지 지켜봐야 되고 최근에 이제 보시라이가 뭐 병환으로 석방됐죠. 가석방. 천냥이도 얘기도 참 잘 나갔었는데 아웃됐다가 최근에 추록했죠. 왕양과 보시라이. 그 다음에 이제 천냥이와 한정. 흥미로운 게 지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뭐냐면 해외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은 중국 공산당원이 많은데 이번에 상하이에서 어떤 기밀 자료가 유출됐다. 여기 이 자료는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상하이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9급원 고위급 맹꽁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적의 약점을 서방 세계에 팔아가지고 한다.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된 설명이죠. 9번론에서는 아니다. 그러한 어떤 정보나 떡밥들을 시진핑에게 주고 보시라이에게 주고 천량에게 주고 한정에게 준다. 그래서 쟤네들이 9번 백 믿고 시진핑 권력을 잡은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건 이런 데면서 중국의 지도자 권력 투쟁에서 니꺼창이 될지 왕양이 될지 아니면 한정이 될지 그거는 국유원에게 달렸다. 모든 중국의 반쪽 맹꽁이 파시스트 파쇼들의 모든 돈줄과 인맥을 누가 주고 있어요? 국유원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정도 얼마나 많이 해먹겠어요. 그 상하이 키울 때.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다는 건 상하이의 엄청난 이권을 한정이 쥐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안 나오는 애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골밥 박원순처럼 서울시장 제작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비자금이 있었겠어요. 박주신 먹여 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문천지도 정권도 법무법인 뭔가 같은 간에 파면 비자금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정도 마찬가지다. 이거 해외에 자금이 풍부하게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 한정을 안 깐다. 이거. 시진핑을 까더라도 시진핑의 홍콩 재산을 통하더라도 한정의 어떠한 자산 문제에 대해서는 건들지를 않더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 한정이 매우 깨끗한 사람일지 몰라도 아마 중국인들이라면 다들 어지간한 중국인들이라면 그런 말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은 비리를 저질러도 공개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한정 같은 그런 파워가 있다는 얘기지. 고위직인데 비리가 드러난다 그러면 이렇게 파워가 떨어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한정은 거의 약점이 없는 것처럼 나오고 있어요. 그건 것이 특이하다, 주목할 만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정이 차기 시진핑을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리커창뿐만 아니라 왕양, 한정 이 세 명을 좀 봐야 된다. 국유본이 도대체 반도체 산업을 중국이 얼마나 배분할 것인가 궁금했는데요. 네. 중국의 10나노 이하를 포기하겠는가입니다. 포기해야죠. 국유본에 대항하지 말고 먼저 허가를 따내놓고 시작했어야죠. 자,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유본이 결심만 하면 세계 1위 업체인 민간 드론 기술로는 제일 앞서간 회사가 중국계 회사라고 얘기했죠. 네. DG사. 네. 드론 맘만 먹으면 국유본이 규제한다. 인드라에게 착안을 했는지 미국 상무부에서 네. 이번에 규제 들어갔어요. 드론도 화웨이와 함께. 자, 여기서 네? 이 미국 상무부가 미국 트럼프 말에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행동일까요? 네. 아니면 바이든 얘기를 믿고 따라한 얘기일까요? 네. 이러한 행위는 네. 바이든과 트럼프보다 상위의 네. CFR 국유본의 지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인드라가 강조드립니다. 자, 그렇고요.